자, 지지율 좀 볼 건데요. 윤석열 지지율이 올랐어요. 0.2%. 축하드립니다. 뻥충했네요. 축하해야죠. 잘 봐봐요. 0.2 우리가 보통 100명 중에 2명이면 얼마 몇 프로예요? 2%죠. 2%죠. 1000명 중에 2명이면 0.2%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여론조사 한 번쯤은 답해 보셨을 거야. 그러면 자기는 50대인데 여론조사 답할 때 특히 이제 그게 자동응답이 심해요. 답할 때 자기는 30대 서울에 거주하는 남성이라고 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하는데 민주당을 지지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0.2%라고 하는 건 1000명 중에 2명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언론이 0.2%를 상승했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정상적이라면 횡보라고 표현해야 돼요.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3% 정도가 움직여야 상승이라고 표현해야지 0.2% 올랐다고 지지율 올랐다고 표현하는 게 정상적인 새끼들은 아닌 거죠. 1000명 중에 2명. 그러니까 저렇게 0.2%를 올랐다고 해놓고 그 기사 끝에는 표준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5%예요. 이렇게 쓰잖아요. 봐봐. 어떤 언론의 헤드라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 0.2% 오른 37.5. 이야 대단하다. 저렇게 제목을 쓰니까 국민들한테 기레기 소리를 쳐 듣는 겁니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형광펜 뚜껑을 보고 검을 떠올리는 것들인데 0.2%뭐 저런 건 귀여운 거죠. 진짜.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0.2%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1000명 중에 2명. 예, 예. 2명이 생각이 바뀐 건데 이걸 올랐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사실은 정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얘는 안 되는구나. 근데 빨고 싶은 거야. 막 헐도록 빨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올랐어 지금. 왜냐하면 윤석열 이런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이라고 하면 계속 떨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올랐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 대한민국 이익직들이 저거 보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네. 0.2% 폭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들 마음속을 헤드라인을 쓰지 마라. 저거 어떤 언론사인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조중동도 아니야. 네. 자,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저 바이든이 준 선글라스를 끼고 있네요. 저거 요즘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안 부끄러워? 저도 하나 살라고. 0.2% 오르신 분. 근데 오마이뉴스가 낸 그 기사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전례를 찾기 힘든 윤석열 국민의힘 지지율 패턴. 그러면서 분석을 잘 해놨어요. 한번 오마이뉴스 가셨고 저 뉴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프 한번 보여줘봐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명박과 윤석열을 비교를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건데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명박의 저 지지율 중에 긍정이 파란색이고 부정이 빨간색이거든요. 저게 이제 뭐냐면 광우병 소고기 문제. 요게 하면서 이제 부정평가가 훨씬 많아지기 시작했지만 중간에 긍정평가가 더 많기도 합니다. 이명박뿐만 아니라 모든 대통령들이 처음에는 긍정평가가 많고 월등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심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약간 좀 질력 나서 질리기도 해서 이제 논란이 많아지면서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많아지는 시기로 가고 있는데 윤석열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취임하자마자 거의 대부분 부정평가가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는데 저 보도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래서 총선 이길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부정평가가 더 많아도 현실적으로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들 숫자 때문에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나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 갤럽이나 MBS 저 면접 같은 경우에 부정평가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투표장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적극적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나가면 이긴다 이런 건데 지금은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취임하자마자부터 저렇게 부정평가가 많게 유지되는 건 찾기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의 요지였고요. 지금 오늘 여론조사 꽃체는 뭐냐면은 민주당 지지층의 76%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료가 된다. 뭐 당연한 거죠. 뭐 이런 보도는 이런 여론조사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여론조사 꽃의 정당 지지율 한번 볼게요. 물론 자동응답 기준 민주당 51.4%, 국민의힘 37.2%입니다. 자동응답과 전화면접 같이 보면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거든요. 전화 면접은 39.3 대 34.1, 자동응답은 51.4 대 37.2 이런 거고. 다른 여타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이동관에 대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가 좀 많아요.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부적절 49.3, 54.0 이렇게 자동응답, 전화면접 이렇게 나오고요. 적절하다고 하는 거는 27.3, 3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동관은 부적절하다는 게 국민들 다수의 생각인 거고요. 다음에 다음 중 차기 총선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가장 많은 게 경제입니다. 경제. 제가 늘 계속 말씀드려왔죠. 지지고 볶고 이동관 관심 별로 없을 거예요. 사람들. 문제 경제가 안 좋은 게 가장 영향을 끼칠 거다.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다음에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다음에 김건희 리스크 뭐 이런 정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는데 가장 큰 게 앞에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경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총선 이슈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다시 올라올 거예요. 저 뭐냐면은 김건희 고속도로 이런 문제. 근데 코로나 한번 볼까요?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하더만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코로나 걸리면 여러분들 돈으로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내 돈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간이키트도 내 돈으로 사야 되고 간이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 병원에 가서 직접 검사를 하는 것도 비용을 내가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5일 정도 그 집에서 격리해야 되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숫자로는 뭐 약 4만 5천 명 정도라고는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돈으로 키트 사서 하려면은 사람들 안 합니다. 그렇죠. 안 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방역 완화를 논의한다고 날짜까지 잡아놨어. 관계부처 장관들이. 근데 이게 확산되니까 취소시켜버렸어. 아까 야수님 한 말이 맞아요. 재수가 없어요. 뭐 해도 안 되는 거야. 자기 실력도 있겠지만 안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해가지고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원래 한여름에 독감이 이렇게 유행하기가 힘든데 지금 유행 기준에 5명의 3배 이상? 윤석열 과학방역이라며요. 과학방역.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때린 게 과학방역 아니야. 정치방역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못해. 이 무능한 인간을. 그리고 지금 새만금 잼버리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90명. 이것도 90명인데 말이 90명이지. 그리고 그 조치도 웃기잖아요. 국내 학생은 귀가 조치시키고 외국인 학생은 격리 조치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귀가 조치하는 학생은 억울하잖아요. 저 청소년들 대부분은 코로나 백신 안 맞았을 거예요. 네. 대부분 다. 자, 근데 더 암울한 뉴스가 나왔죠. 윤석열 지지율 빠지는 소리. 일본이 133만 톤 오염수를 8월 마지막 주에 방류할 거다. 이 보도가 나왔어요. 일본 언론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한 다음에 조 바이든이 확실하게 이제 그래라 간다음에 이제 오염수 방류하겠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보여드렸잖아요. 8월 달 휴가철에 버릴 거다고 했는데 기시다 지지율이 윤석열보다 떨어졌어. 지난주에. 뭐냐면 내부적인 분위기가 안 좋아요. 기시다 같은 경우는 윤석열과 다르게 뭐 최저임금 올리고 공무원들 월급 올리고 월급 올려주는 기업들한테 인센티브 주고 지금 경제를 살리려고 용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윤석열보다 안 나와. 그러면 함부로 방류를 못 하는 거죠, 지금. 일본 극우들이나 방류 찬성하지. 일본에 있는 어민들, 시민들 상당수가 돌아서고 있잖아요.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방류를 할 듯 그러면 이거 이제 다시 이슈로 오겠죠, 지금. 윤석열한테 안 좋은 이슈들입니다, 이거. 경제, 코로나, 이동관, 고속도로 게이트, 오염수, 악재가 줄줄이 대기 중이에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윤석열 도와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즐겨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즐기기에는 뭔가 내가 같이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속상한 거죠. 저렇게 일본에서 이미 8월 마지막 주에 방류를 하겠다고 했다면 윤석열이 이번에 미일한 정상회담 가서 어떻게 할지가 관건일 텐데 당연히 거기 가서도
기어 다니다가 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암울한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큰 소리라도 한번 치겠어요? 굽신굽신 하다가 오겠지. 그 모질이 하나 있잖아요. 내가 아는 놈 하나 있는데 그냥 막 큰 소리 떵떵 치는 놈이 하나 있어 동네에. 그런데 동네에 좀 힘 좀 쓰는 형들이 이제 룸사롱 데리고 가고 이런 데서 노래 하나 시키잖아요. 기분 좋다고 막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막 뭐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 있는 살림 다 퍼주고 오는 애가 하나 있어. 걱정스럽다 진짜. 참 재밌네. 근데 뭐 잼버리네 뭐네 해가지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 같으면 스트레스 받아 어떻게 살아? 그냥 뭐 전화에다가 소주 한잔 해야지. 해외 나가면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자, 여론조사 그 상황이 그렇고 최소한 0.2% 오른 걸 상승이라고 쓰지는 마라. 1000명 중에 2명.